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합니다. 지역 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감염이 7명에 달해 조용한 지역 전파의 우려가 큽니다. 부산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종교시설 등을 통한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부산경찰과 16개 구군이 연휴 기간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해운대구 3곳, 부산 진구 1곳의 업소가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어겨 적발됐습니다. 기상청은 20일까지 부산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열대야도 전망된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합니다. 지역 감염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감염 또한 7명에 달해 조용한 지역 전파의 우려가 큽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도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7일 7명에 이어 18일에도 17시 기준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6명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역발 2차, 3차 감염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확진된 부산기계공고 193번 환자를 시작으로 다음 날 아버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와 접촉한 200번 확진자의 가족도 18일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부산기계공고 관련 확진자는 학생 6명이며 가족 등 접촉자 11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초 감염원을 특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189번과 그리고 증상이 가장 빠른 193번이 모두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하구와 사상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 감천항 주변에서의 지역 감염이 일어난 건 아닌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슈퍼 감염자인 198번 확진자가 다녀간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며 관련 감염자는 10명에 달합니다. 부경보건고 병설중학교 관련 확진자는 11명이며 부산에는 일주일 새 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온천교회발 1차 유행 이후 부산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기세가 심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문제는 지역 감염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사이 확진자 246명이 늘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에 광복절 당일 실시된 대규모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226번 확진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관련 확진자로 부산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다녀간 이후에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보여지고 마포 70번 환자의 부산 내의 동선은 저희가 오늘 중으로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동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자로 파악된 부산 거주자는 41명. 부산시는 서울시가 확보한 명단에서 당초 49명을 통보받았지만 거주지가 부산이 아니거나 GPS, 나이 등을 고려해 연관성이 부족한 8명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있던 사람 중 2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3명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3명은 전혀 전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경찰과 함께 주소지로 방문을 하여서 실제 그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 이후에 8월 15일 부산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아직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한 24명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일대 GPS를 추적해 각 지자체별 참여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가 중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46조와 81조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일대 방문자 등에 대해 강제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도 관련자 명단이 확보된 이후 진단검사에 대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연휴 기간 감염병 예방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유흥주점 4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16개 구군과 함께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78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구 3곳, 부산 진구 1곳의 업소가 방역지침 준수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 3곳은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사례,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 사례 등이 적발돼 해운대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감성주점 1곳은 종업원 등에 대한 증상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의 과정에서 소재 파악 등 지자체 요청에 대해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은 필요시 수사, 형사, 사이버 등 260여 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 방해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집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 측과 면밀하게 협의 후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부산 주요 해수욕장을 코로나19 특별감시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현재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방역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며 주요 해수욕장을 코로나19 특별감시구역으로 선포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부산은 폭염 경보가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가운데 습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약자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가 폭염 대응 살수차를 운영합니다. 중구는 폭염특보가 이어짐에 따라 더위를 식히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대청로, 중구로, 망양로 등 지역의 주요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수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운행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호 물품이 지원되고는 있지만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수해민들은 생필품과 방역 물품이 부족해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 일대 마을입니다. 수해민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진흙이 묻은 가재 도구들을 정리하고 씻어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상이 정말 이게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어쩌면 물이 지붕까지 찼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날 더운데 더군다나 대체 공휴일 가족들 안고 휴가철인데도 다 우리 회원님들이 그거 반납하고 봉사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기업과 봉사단체들의 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은 마스크와 세제,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재민 대피소에 발열 체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폭우가 남원 지역에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작은 지원 물품을 좀 긴급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민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구호 물품을 전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울 텐데 그래도 구호 물품을 많이 보내주셔서 좀 많이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우선 생활하는 데는 일단 주방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일상 생활용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은 십시일반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시름에 잠긴 남원과 순창 지역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물품 지원까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온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사상구가 학장동과 감전동 등 상습 침수 지역에 오는 2024년까지 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침수 예방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비만 오면 잠기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장맛비로 물바다로 변한 사상구 학장동. 집중호우로 주변 도로에 물이 넘쳐 하천을 방불케 합니다. 사상구청 인근 교차로와 감전동에 위치한 부산 새벽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폭우가 내리면 배수가 잘 안 돼 여기저기 물이 고이기 일쑤. 운전자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에는 어땠을까? 어김없이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만 오면 물바다를 이루는 이곳 상습 침수 지역에 침수 예방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상구는 비만 오면 이 물바다로 변하는 이 학장동과 감전동 일부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침수 예방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사업비 108억 원을 들여 사상구청 교차로와
부산 새벽시장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에 나섭니다. 감전천에 시간당 3만 6천 톤의 배수 처리 능력을 갖춘 펌프장과 23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사상구청 교차로 인근에 13,800톤의 배수 처리가 가능한 중계 펌프장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되는 부분들을 우리 사상구에서 2곳 정도만 해결하면 근본적으로 사상구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지역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또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해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침수 예방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컸었는데 이번 침수 예방 사업 추진으로 불안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경찰 직장협의회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을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대통령이나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 본연의 임무가 소홀시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시 여성회관은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제3기 교육과정을 9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야간과 주말 강좌를 포함해 총 9개 분야, 89개 강좌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지중해식 건강요리와 채식 베이킹과 스콘 전문점 등 뉴 트렌드 수업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한식 조리사, 커피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과정과 반려동물 용품 제작, 아이옷 만들기 등 취업이나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강좌를 운영해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8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최고기온 33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낮 기온이 지역에 따라 30에서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약한 냉방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